푸르미는 이른 새벽 정갈하게 정리된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 서광이 비추고 산중턱에 위치한 산사는 옆에 청룡포라는 폭포수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폭포는 아침 새벽 여명에 찬란하게 물들고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데오네스가 차를 우려내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로즈도 조용히 노트를 펼친 채 앉아 있었다. 지난 2번의 수업에서 푸르미는 돌을 놓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돌은 자아와 같다는 것을, 두 번째 수업에서는 형세는 관계의 흐름이라는 것을 배웠다. 오늘은 세 번째 수업이었다. 데오네스가 차를 한 잔 내려놓으며 말했다. 푸르미여, 오늘은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를 하겠네. 무엇입니까? 욕심과 집착의 공부라네. 푸르미가 고개를 갸웃했다. 바둑도 욕심을 공부합니까? 로즈도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데오네스가 웃었다. 인생을 공부하는데 욕심을 빼놓을 수 있겠는가? 바둑판도 결국 인간이 만든 물건이라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욕심도 따라온다네. 그는 바둑판 위에 간단한 모양을 그렸다. 흙은 이미 충분히 유리하네. 그런데 더 잡고 싶어하네. 푸르미가 말했다. 이기고 있는데도 더 욕심을 냅니까? 그렇네. 인간은 부족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을 때 더 욕심내는 경우가 많다네. 로즈가 웃으며 말했다. 시험도 비슷해요. 95점을 받고도 왜 100점이 아니냐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좋은 예로군. 데오네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식시장과 비슷합니다. 푸르미가 말했다. 매우 비슷하네. 데오네스가 답했다. 10% 수익이면 충분한데 20%를 원하고 20%면 충분한데 50%를 원하고 결국 원금까지 잃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네. 바둑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네. 그는 돌 하나를 더 놓았다. 이 한 수 때문에 전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네. 푸르미가 눈을 크게 떴다. 한 수 때문에요? 그렇네. 작은 욕심 하나가 큰 형세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바둑에는 이런 격언이 있네. 큰 곳보다 급한 곳. 급한 곳? 지금 당장 무너지려는 곳이라네. 데오네스는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욕심 더 얻고 싶다. 필요 무너지지 않게 한다. 초보자는 항상 더 얻고 싶어 하네. 고수는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 하네. 푸르미가 메모했다. 인생에도 적용됩니까? 물론이라네. 데오네스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법을 찾지만 사실 성공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파산하지 않는 것이네. 주식도 그렇군요. 그렇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라네. 결국 계좌도 대마처럼 살아있어야 하는군요. 그렇네. 죽은 대마는 부활이 어렵고 죽은 계좌는 더욱 어렵네. 로즈가 작게 웃었다. 통장도 대마도 사후 세계에서는 만나기 어렵군요. 그렇네. 특히 통장은 윤회를 잘하지 않는다네. 세 사람은 잠시 웃었다. 데오네스가 다시 바둑판을 가리켰다. 세 번째 수업의 핵심은 이것이라네. 1. 돌을 살린다. 2. 모양을 정리한다. 3. 형세를 본다. 4. 그 다음 이익을 얻는다. 대부분은 순서를 거꾸로 한다네. 이익부터 얻으려 합니까? 그렇네. AI 공부도 그렇습니까? 매우 그렇네. 데오네스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곧바로 돈 버는 프롬프트를 찾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네. 사고 체계가 살아있어야 하는군요. 그렇네. 죽은 사고 위에 좋은 결과는 오래 머물지 않네. 그는 다시 바둑판 중앙에 돌 하나를 놓았다. 푸르미여, 세 번째 수업의 진짜 주제는 사실 바둑이 아니라네. 무엇입니까? 자아관리라네. 자아관리요? 그렇네.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돌자아, 집 에너지, 형세 인생 구조. 욕심 많은 자아는 계속 돌진하네. 상처받은 자아는 무리하게 싸우네. 두려운 자아는 계속 도망가네. 로즈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수행자는요? 어떤 자아가 지금 수를 두고 있는지 관찰한다네. 푸르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결국 바둑은 자아 관찰 훈련이군요. 이제 조금 보이는군. 데오네스가 웃었다. 좋은 바둑은 좋은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쁜 수를 줄이는 과정이라네. 그것도 투자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생과도 같지. 그는 마지막으로 적었다. 세 번째 바둑 공부. 돌을 늘리는 것보다 죽지 않는 법을 배워라. 이익을 얻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라. 승리를 쫓기보다 형세를 읽는 눈을 길러라. 그러면 승리는 쫓아가지 않아도 조용히 따라오게 된다. 데오네스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푸름이여. 초보자는 상대 돌을 죽이려 하고 중수는 자기 돌을 살리려 하며 고수는 판 전체의 흐름을 보네. 푸르미가 물었다. 그럼 수행자는 무엇을 봅니까? 데오네스가 빙그레 웃었다. 누가 바둑을 두고 있는가를 본다네. 누가요? 지금 그 수를 두려는 자아가 누구인지 말일세. 가끔은 상대보다 자기 안의 욕심이 더 강한 적수라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데오네스가 덧붙였다. 참고로 바둑판에는 AI도 없고 귀신도 없고 대운도 없네. 푸르미가 놀랐다. 그럼 왜 제가 진 것입니까? 대개는 욕심 때문이라네. 아, 가끔은 실력 때문이고. 로즈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기를 해보면 안다네. 복기요? 실력이 부족하면 배움이 보이고 욕심이 문제였다면 후회가 보인다네. 푸르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데오네스가 조용히 말했다. 바둑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네. 그럼 무엇입니까?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좋은 수를 두는 것이라네. 그것이 수행입니까? 그렇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몇 집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네. 몇 집입니까? 사람마다 다르네. 어떤 이는 욕심으로 10집을 잃고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20집을 잃지. 로즈가 웃으며 말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안 마셔서 5집쯤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손해라네. 데오네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푸르미가 물었다. 저는 어떻습니까? 데오네스가 미소를 지었다. 푸르미는 질문이 많아서 다행이네. 그게 장점입니까? 질문이 있는 사람은 아직 배우고 있다는 뜻이라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바둑도 모르면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바둑계에도 있고 투자계에도 있고 오컬트계에도 있고 세상 어디에나 있네.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배움이 멈춘 순간 복기도 멈추는 법이군요. 바로 그것이라네. 그리고 그 순간 푸르미는 바둑판 위의 검은 돌보다 자기 마음속의 검은 돌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검은 돌의 이름은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로즈 역시 자신의 노트 한쪽에 조용히 적었다. 좋은 바둑은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욕심을 알아차리는 기술이다.